안녕하세요. 한국아덱스 기술영업팀에서 접착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수 과장입니다. 저번 온라인 아카데미 4강에서는 바탕면의 중요성, 그중 비흡수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 접착제 시공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접착제 시공법에는 떠붙임 공법, 압착 공법, 계량 압착 공법, 그리고 점 접착 공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접착력을 높여주는 스킨 코트, 백버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붙임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떠붙임 공법은 톱니육선의 미리수를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이 아닌 접착제를 두껍게 떠서 타일 배면에 올린 후 붙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도기질 타일을 떠붙임 모르타르로 붙일 때 자주 사용하는 공법이며 평활하지 않은 바탕면을 접착제 두께로 조절하여 메꾸는 방식입니다. 톱니육선을 사용해 바탕면이나 타일 배면에 전체적인 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접착 면적이 적어 접착에 불리한 공법입니다. 접착제가 없는 빈 공간에 충격이 가해지면 타일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접착제 강의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떠붙임 모르타르는 굵은 규사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규사는 접착제의 강도와 수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떠붙임 모르타르는 떠붙임 공법으로 두껍게 시공이 가능한 거죠. 대신 접착력을 담당하는 시멘트의 함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착에 유리한 도기질 타일을 붙일 때만 시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접착력이 우수하고 탄성이 있는 폴리머계 시멘트 접착제로 떠붙임 공법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폴리머계 시멘트 접착제는 떠붙임 모르타르보다 시멘트 함유량이 많고 폴리머 등 특수 원자재가 첨가돼 접착력이 높지만 규사 함유량이 적어 두껍게 시공하면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떠붙임 공법은 도기질 타일을 떠붙임 모르타르로 붙일 때만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제 압착 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착 공법은 타일의 크기와 바탕면의 단차에 맞는 톱니육선을 사용하여 타일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바탕면과 타일 배면에 접착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할 수 있어서 떠붙임 공법보다 접착 면적이 넓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계,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 아크릴 본드계 접착제 등에 사용 가능한 공법이며 도기질, 자기질, 폴리싱, 포세린 타일 등 대부분의 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만약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고 단차가 커서 가지고 있는 톱니육선의 미리수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했던 떠붙임 공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계량 압착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량 압착 공법은 바탕면에도 톱니육선을 사용하고 타일 배면에도 톱니육선을 사용해 두껍게 타일을 붙일 수 있는 공법입니다. 벽, 바닥 모두 시공 가능하며 시멘트 모르타르계,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에 사용 가능합니다. 두껍게 붙이는 공법인 떠붙임 공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떠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타일 배면과 바탕면에 골고루 묻지 않아서 빈 공간이 많습니다. 접착 면적이 부족해서 접착력에 영향을 주고 너무 두꺼워서 수축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 계량 압착 공법은 타일 배면과 바탕면에 접착제를 골고루 퍼지게 하여 빈 공간을 최소화해 접착 면적이 넓어 접착력이 좋습니다. 떠붙임 공법보다 접착제가 두껍지 않아서 접착제의 수축 발생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점접착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할 때 자주 쓰이는 공법입니다. 에폭시처럼 끈적임이 심해서 톱니육선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넓게 펼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바탕면이나 타일 배면에 찍어서 붙이는 방법이라 점접착 공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점접착 공법의 문제점으로는 톱니육선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착제가 묻지 않는 빈 공간이 많아 접착 면적이 좁다는 겁니다.
타일 배면과 바탕면에 빈 공간이 많으면 그 부분은 충격이 약해 타일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벽 타일 시공에만 가능하며 바닥 타일 시공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점접착 공법을 할 때는 접착제를 최대한 여러 방 찍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제 스킨코트와 백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스킨코트는 바탕면에 얇게 바르는 공법을 말하며 바탕면의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계 접착제를 바탕면에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백버터는 타일 배면에 접착제를 미장하듯이 얇게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착제를 타일 배면에 골고루 바르면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스킨코트와 백버터만으로 접착을 하는 것은 아니며 스킨코트와 백버터 후 다시 압착공법이나 계량 압착공법으로 접착을 하면 접착력이 더 좋아집니다. 주로 시멘트 모르타르계,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를 사용할 때 추천하는 공법입니다. 시간상 백버터와 스킨코트를 모두 하기 어렵다면 바탕면과 타일 배면 중 접착력에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속거보드처럼 흡수율이 높은 바탕면과 포세린 타일처럼 흡수율이 아주 낮은 타일을 붙이는 상황이라면 타일 배면에 백버터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 샌드위치 패널처럼 흡수율이 없거나 아주 낮은 바탕면과 도기질 타일처럼 흡수율이 높은 타일을 붙이는 상황이라면 바탕면에 스킨코트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백버터와 스킨코트를 모두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톱니훅손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톱니훅손을 사용하시나요? 지그재그, 대각선, 곡선 등 하시는 분마다 익숙하고 편한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직선으로 한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접착에 유리합니다. 먼저 접착제를 톱니훅손으로 편하게 펼치고 마지막에 한 방향으로 라인을 만듭니다. 타일을 붙일 때는 좌우로 비틀어서 꾹꾹 눌러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접착제 골이 무너지면서 타일 배면에 전체적으로 펼쳐지며 접착 면적이 아주 넓어집니다. 접착 면적이 넓어지면 접착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접착제 라인이 일정해야 타일을 좌우로 비틀었을 때 타일 배면에 접착제가 골고루 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톱니훅손을 선택하실 때는 예외적인 톱니훅손이 아니라면 톱니 모양이 정사각형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접착에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톱니훅손을 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그재그 등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톱니훅손을 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그재그나 곡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접착제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꾹꾹 누른 뒤 좌우로 비튼 다음 타일을 다시 떼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좌우로 비틀어서 꾹꾹 눌러도 접착제 골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접착제 골이 제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타일 배면에 전체적으로 접착제가 묻을 수 없어서 접착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톱니훅손을 한 방향으로 시공한 타일의 배면과 직접 비교를 해보니 더욱 명확하게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시공을 원하신다면 톱니훅손을 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은 접착제 시공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강에서 5강까지 접착제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접착력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실 때 접착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일의 종류와 바탕면, 시공법의 선택 등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접착에 대해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아덱스 온라인 아카데미 줄룸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